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208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2월 2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1월 26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이민월, 경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경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경금일간이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로 볼 땐 일간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으로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보고 사주를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경이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고, 이 경이라고 하는 글자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7번째 천간, 순서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순서가 목화토금수로 이루어져 서 서로 상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정도. 그 다음에 순서가 이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중에서 경금은 7번째 천간이다. 이 정도 이제 기본적으로 아는 것이고요. 이 경이라고 하는 글자가 다시 이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됐을 때 경이라고 하는 것은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즉 쇠라죠. 쇠금자,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경금이 될 것이고요. 경금을 다시 음과 양으로 나누었을 때 경금은 양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양금이 있을 때 은금도 있을 수가 있겠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 또한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만은, 자, 경금은 양금이 되는 것이고 내일 공부하게 될 신금은 음에 해당되는 음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같은 것이고 강하고 무겁고 두터운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봤을 때는 여자와 같은 것이고 부드럽고 유연하고 조금 강하지 못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이 딱딱하고 잘 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잘 휘어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는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음의 성질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을 우리가 물상의 비유를 할 때 양금인 경금은 대체적으로 완철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완자라고 하는 것은 완악하다라고 하다. 완악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거칠고 좀 투박하고 묵직한 그런 강철 같은 개념, 내지는 무쇠와 같은 개념, 아니면 원철과 같은 개념. 원철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은 땅속에서 금방 캐내서 아무런 단련도 재련도 되지 않은 그런 순수한 그런 철광석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내일 공부하게 될 신금이라고 하는 것, 똑같은 새의 기운이지만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신금은 마치 보석이라든가 각종 주얼리와 같은 그런 개념의 금이 됩니다. 그래서 금, 은, 동 이런 것들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메달 같은 거, 얼마 전에 동계올림픽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거 다 신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각종, 그 다음에 장신구 같은 거, 금으로 만든 장신구, 아니면 도자기 같은 것들도 이렇게 신금으로 볼 수가 있는데, 경금하고 신금하고 이렇게 빗대어 놓고 보게 되면은 경금은 단련되지 않은 그런 원철이라고 봤을 때, 신금은 그 원철을 갖다가 불로서 달구어 가지고 기물을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보셔도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땅속에서 광산에서 금강 이렇게 캐죠. 금을 사금도 캐고 이렇게 해서 땅속에서 그 금을 캤을 때 그냥 순수한 금은 뭐예요? 경금이라고 봤을 때 그 금을 불로 녹여 가지고 불순물을 다 빼내고, 그 다음에 순수한 금을 가지고 반지도 만들고 또 귀걸이도 만들고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 수가 있죠. 반지, 귀걸이 같은 거, 여러 가지 장신구 같은 거, 이거는 신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금은 아직은 재련을 마치지 않은 금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화로서 단련을 받아야지만 경금으로서의 용도가 생기는 것이고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화로서 단련을 만들어서 기물을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얘는 다시 화를 만나는 것은 필요치 않다. 오히려 화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신금이 화를 본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 결혼할 때 결혼 예물을 받죠. 시계를 받을 수도 있고, 좀 반지 같은 거 기본적으로 하는데, 금반지,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신금이 화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반지를 갖다 불로 달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주 끔찍하죠. 잘못 잃어버려도 크게 혼나겠지만은, 그것이 불로 잘못 달구게 되면
반지가 상하게 되거나 반지로서 용도가 없겠죠. 물론 이제 녹여서 새로운 또 다른 물건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은 그 신금 기물로서의 용도는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련을 받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화로서 단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경금을 단련하는 화는 정화라야지만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것이고, 병화는 경금을 단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경금이 정화로서 단련을 받을 때는 정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목생화해 주어야지만, 정화가 온도가 100도, 200도 가지고 금을 단련하기가 좀 어렵고요. 못해도 700도, 800도, 1000도 이렇게 올라가야지 시뻘겋게 달구어서 그 금을 갖다가 재련을 해서 여러 가지 장신구라든가 물건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와 정화 간목을 어떻게 잘 쓸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는 것이고요. 정화는 경금한테 정관이 되는 것이고, 간목은 경금한테 편제가 되는 것이죠. 편제. 그래서 여러분들 육신을 배울 때 정관, 정제, 뭐 정인, 식신이 좋고, 평관, 그 다음에 편인, 편제, 그 다음에 상관은 나쁘다 이렇게 배우신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고요. 이거는 일간의 특성상 경우에 따라서는 평관이 좋을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편제, 편인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편일률적으로 뭐는 좋다, 뭐는 나쁘다 이렇게 나누지 마시고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정제보다는 편제가 월등히 공력이 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내일 공부할 거지만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보기보다는 임수로서 깨끗하게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요. 신금이 화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병화마저 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병화를 쓰는 경우에는 신금도 해자축을 겨울에 태어났을 때 반드시 조후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신금은 조후하는 용도로 병화를 쓸 수가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조후하는 용도로 정화를 쓸 수도 있습니다만은 조후하는 용도로 화를 쓸 때도 정화를 쓰는 것은 조금 위험 부담은 있기 때문에 조후의 용도로 병화를 쓰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는 내일 또 다시 신금 공부할 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 역시나 정관인 정화, 편제인 재성을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금도 병화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병화를 쓰는 경우는 뭐 때문에? 해자축을 공부하시는 분들 알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금 또한 해자축월에 태어나거나 오늘같이 인월에 초춘에 태어났을 때는 조후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7살 평관이라 하더라도 경금도 병화를 쓸 수 있다. 그거는 뭐 때문에 쓸 수 있다? 조후라고 하는 용도로 병화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금일간이 태어나는 월령 인월이 되겠습니다.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진 동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동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쪽. 그래서 인묘진의 동쪽이면서 목왕절이 됩니다. 목왕절. 인묘진은 동방으로서 목이 왕한 계절이고요. 사오미는 남방으로서 화가 왕한 계절이고, 신유술은 서방으로서 금이 왕한 계절이고요. 그 다음에 해자축은 북방으로서 수가 왕한 계절이 된다. 진술충묘월은 사계월로서 토가 왕한 계절이 된다. 이건 기본적으로 계속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목왕절이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목이 왕한 계절은 인월과 묘월이 목이 왕한 계절입니다. 인목, 묘목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은 인월에 임관지가 되고 묘월에는 제왕지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12달 중에서 인묘월이 가장 목이 왕하다. 반면에 중요한 것, 오늘 일간은 경금이 되겠고,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월령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월령에 어느 일간이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간목, 을목이 인월에 태어났다. 일간이 왕한 계절이 되겠지만은 오늘처럼 경금 일간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인월은 목은 임관지가 되겠지만 금은 여기가 절지가 되죠. 절지. 그래서 금이 가장 약한 단계가 바로 이 인월 다음 달 묘월이 되겠습니다. 묘월은 이제 절퇴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금이 목을 목한다라고 하더라도, 뭐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이제 기초 배울 때 금이 목을 이긴다. 그래서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짜겐다, 작벌을 한다.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베어낸다. 이렇게 배우죠. 그래서 금이 목을 이기는 걸로만 보시지만은 이거는 금이 어느 정도 세력이 있을 때 금극목하는 것이지, 오히려 목이 너무 왕하게 되면은 금이 목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목에 의해서 금이 다치게 되죠.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모강금결이라고 해서 목이 너무 왕하게 되면
금이 오히려 이지러진다. 금이 오히려 다치게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큰 나무를 벨 때는 큰 도끼라든가 큰 톱이라든가 아니면 요즘 같으면 전기톱 같은 거 있죠. 요즘은 기계가 좋아서 포크레인에다가 장신구를 이렇게 뭐 연장을 더 달면은 그 포크레인 가지고도 나무를 이렇게 벨 수가 있겠죠. 그거 다 경금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큰 나무를 베울 수 있지만은 아름드리 큰 뭐 수백 년 된 나무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과도칼로 이렇게 베어낸다라고 하면은 나무가 베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도칼이 휘어지거나 과도칼이 닳고 닳아서 과도칼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목완금결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 아무리 금이 목을 이긴다, 금극목한다 하더라도 인월은 목이 왕한 반면 일간 경금이 약하기 때문에 목왕금결할 수 있다. 일간이 쉽게 말하면 신약 하다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인월의 경금 문제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또 인월은 초춘이 되죠. 초봄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인묘진월이 봄이라서 온화한 따뜻한 기후가 된다 하더라도 축월에서 바로 인월로 넘어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겨울의 한기가 아직은 미진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아직은 남아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미진, 이제 뭐 사람 이름 같은데, 안일미자에다가 다할 진짜, 아직은 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미진하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쉽게 말하면 아직은 한기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부터 좀 따뜻한 기후가 좀 덜죠. 영하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제 영하 1도 아니면 새벽에도 뭐 0도에서 1도 이렇게 되지만은 어제 그제만 하더라도 새벽 공기가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아직 차가운 그런 기후였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이제 오늘 이렇게 넘어가면서부터 그야말로 이제 따뜻한 온기가 이제 발생한다라고 보지만은 인월 자체는 그래서 아직은 겨울에 한기가 남아 있는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우면 뭐가 필요하다? 조후의 개념이 들어간다. 조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화로서 하는 것이지만은 이때 화는 병화로서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게 두 번째 문제죠. 인월의 경금은 약하다. 그 다음에 인월은 초춘이기 때문에 춥기 때문에 조후해야 된다. 두 번째.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건 말씀드렸죠. 경금이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로서 단련함이 필요하다. 화가 두 가지 용도가 있죠. 조후하는 용도도 있고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도 있고요. 또 하나 용도, 화는 토를 생하는 용도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로서 화를 쓸 때는 이때는 병화를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화를 쓴다? 정화를 쓴다. 정화라 해야지만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 수 있다. 톱도 만들고요. 호미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탱크도 만들고 배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월의 경금이 태어났을 때 먼저 조후의 개념, 그 다음에 일간이 신약하다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정화로서 기물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보게 되는데, 이날 경금 일단 약한 것이 먼저예요. 신약한데 뭐 조후, 정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약하면 약한 일간을 갖다가 도와주는 것이 일단 급선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일간이 약할 때는 인성으로 생조해 주거나 아니면 비경겁제로서 경금을 도와줘야 되는데,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경겁제라고 하는 것은 같은 금이 되겠죠. 하지만 인월의 경금, 내일도 마찬가지 인월의 신금은 일간이 약할 때는 인성인 토로 생조해 주기보다는 비경겁제인 금으로서 방조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방신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같은 금으로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토가 예를 들어서 무토라든가, 특히 무토는 좋지 못하죠. 기토 같은 거 토로서 금을 생줄 때 모강절이기 때문에 목은 이 토를 갖다가 극하려고 하기 때문에 토가 아무리 일간을 생일라 하더라도 그걸 받게 되면 생이 잘 되지 않는 그러한 국세가 되기 때문에 경금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약하다 하더라도 인성보다는 같은 비경겁제로서 이렇게 생조해 주는 것이 좋고요. 비경겁제가 있으면 일간만 돕는 것이 아니라 경금이 있을 때 목을 또 억제시켜주는 역할까지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월의 경금은 일간이 약하다. 그러면 이거는 비경겁제인 금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천간으로는 경금을 보는 것이 좋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부드럽고 유연한 금이기 때문에 일간을 돕는 힘이라든가 목을 억제해주는 그런 힘이
약하기 때문에 첨가는 경금이 좋고요. 지지는 뭐 신금도 괜찮고 유금도 괜찮습니다. 지지로 신유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경금 자체가 신금 유금에 통근할 수 있다라고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뭐 신금이 됐든 유금이 됐든 나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지지로 신금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이 신금은 원령 자체가 인월이기 때문에 일지의 신금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연지의 신금이 있게 되면 이거는 인신상충이 되기 때문에 연지 일지는 좀 피해야 할 것이고요. 만약에 지지로 신금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시지에 있는 것이 이렇게 필요할 것 같고, 유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시지에 있어도 상관은 없고요. 연지에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인유 원진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일간이 약한 것이 원진이 되는 것보다 더 나쁩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저 유금이 원진이라서 나쁘다고 봤을 때 그럼 유금을 보지 말아야겠네요. 그럼 신금을 볼 겁니까? 인신상충되게 원진은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크게 뭐 해를 끼치고 그러지는 않는데, 중요한 것은 재다신약이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원진되는 게 더 낫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원진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다신약이 돼서 일간이 재성을 감당 못하는 것보다는 일간이 세력을 얻어서 재성을 감당할 수 있는 신왕재양되는 것이 조금 원진되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개념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정화가 있어서 경금을 단련하고, 병화가 있어서 경금을 갖다가 인월의 한기를 뭐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조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화, 병화를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인월에 병화, 경금은 갖출 게 많습니다. 정관도 갖춰야 되고요. 편관도 갖춰야 되고, 뭐 병화가 없을 때는 인중에 있는 병화를 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지로 사화라든가 아니면 천간으로 병화가 있는 것이 나은데, 천간으로 이 병정화 투출하게 되면 역시나 관살 혼잡되는 것을 또 꺼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관살 혼잡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게 보지 마시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관살 혼잡이 되어야지만 사주가 좋아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해자 주걸의 경금, 인월의 경금 같은 경우에는 관살 혼잡이 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경금이 지지로 토를 보는 것보다는 같은 비경겁제의 뿌리를 얻고 병장을 얻어서 정화로서는 경금을 단련하고 병화로서는 조우한다라고 하면 인월의 경금이 가장 원활한 중화된 사주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 경금, 일간이 월령,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보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사주의 짜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보는 것인데, 오늘 일간 양금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월지 인목은 목이 됩니다. 양목. 그래서 일간과 월지와의 관계가 양대 양이 되죠. 양대 양. 근데 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극하는 관계, 금극 목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나를 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극하는 것이 되죠. 내가 극하는 것 아극자라고 하고요. 아극자는 재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재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제라고 하는 것, 편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정자가 들어갔을 때는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음대양의 관계가 됐을 때는 정제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처럼 양대양이 되거나 음대음이 되는 경우에는 편제 이렇게 표현하죠. 오늘 편제격이 되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월은 재성이 왕한 것이지 일간이 왕한 것이 아니죠. 일간은 약하고 재성이 왕하다, 내지는 재성이 왕한데 일간은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재다신약 또는 신약 제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인중병화가 천간으로 이렇게 투출하는 경우에는 국세가 정제격으로 편제격으로 보지 않고 얘를 가지고 사주의 격을 잡을 수 있죠. 그러면 편관격이 될 수 있겠고요. 다른 말로 칠살격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간이 약한데 재살이 왕한 사주, 재살태왕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병화가 투출 않았다면 재다신약이 되는 것이고, 병화 투출하게 되면 이건 칠살격의 재살태왕. 둘 다 뭐가 문제냐면 일간이 약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병화가 투출됐든 되지 않아서 편제격이 됐든 제일 중요한 건 일간의 뿌리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일간의 뿌리를 얻는다라고 하면 병화가 투출돼도 나쁘지 않죠. 왜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월은 아직 한기가 남아 있어서 춥기 때문에 병화가 투출돼도 나쁘지 않고요. 정화가 투출돼도 나쁘지 않다. 중요한 건 일간이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명식을 보면 연지의 인목을 다시 봤죠. 제다신약 신약제왕이 다시 인목을 봤기 때문에 더욱 더 제다신약한 사주 명식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월간의 경금이 아니죠. 월간에 임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간에 임수가 또 있게 됩니다. 경금 입장에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식신이 됩니다.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금생수해서 아생자, 내가 생하는 것이 되죠. 중요한 거는 일간이 왕했을 때 내가 생하는 식상은 내가 쓰는 어떤 무기가 될 수 있지만 일간이 약해서 식신 상관이 많게 되면 이거는 설기태과가 된다. 인월의 경금 자체가 절제태로서 약한서 제다신약인데 다시 수가 있으면 약한 경금을 더욱 약하게 만들죠. 쉽게 말하면 임수 두 개는 경금의 약한 경금의 기운을 뺏어가지고 다시 목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목도 일간 경금이 감당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수, 식신도 일간 경금이 감당할 수 없다. 중요한 건 약한 일간을 생조, 방신함이 무조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월을, 묘월도 마찬가지겠지만 인성이 토를 보는 것보다는 비경겁제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일지 술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술토라고 하는 것 경금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편인이 되죠. 편인이라서 나쁜 것이 아니라 이 술토는 어떤 토? 마른 토, 조토가 되죠. 건토라고도 표현한다. 마른 땅은 생금 불능이다. 불능, 금을 생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경술일주, 일간이 약할 때 술토와 경금을 생할 것 같지만 생금이 잘 안 됩니다. 단 한 가지 좀 좋은 점은 술 중에 신금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경술일주가 됐을 때 일간 자체가 술중 신금의 간신이 통근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경금이 신앙해졌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생시가 오시가 됐다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월에 술토 오화까지 보게 되면은 이거는 인오술 화국을 짓기 때문에 안 그래도 약한 경금을 갖다가 화가 극을 하겠죠. 화극금 해서 금이 매우 약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때는 임수두개라서 화를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임수두개도 세력이 없기 때문에 화를 갖다가 억제시켜줄 수 있는 힘이 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생시에서는 하다못해 습토를 봐야죠. 습토를 보거나 습토라고 하는 것은 기토, 지지로 진토라든가 또는 축토를 보는 것이 필요한데 진시가 돼서 진토를 보게 되면 이 또한 진술충이 되기 때문에 온당치 않을 것이고요. 신시라든가 유시 정도 이렇게 유시 정도 얻게 되면 신금 유금을 보기 때문에 이때가 금이 그래도 뿌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될 수 있다라고 딱 정리해 놓고 생시를 보면은 좀 쉽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죠. 병자시가 되게 되면은 인중에 있는 병화가 투출돼서 이거는 조후는 할 수 있습니다. 조후. 그리고 이제 약하더라도 그래도 술중 신금 경을 통근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그래도 극약하다고, 극약이죠. 이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근데 이제 이 병화는 인의 뿌리를 둬서 왕하죠. 임수 두 개는 자의 뿌리를 둬서 왕하죠. 병화는 나를 극하려고 하고요. 임수는 나의 기운을 빼가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극설교집의 단계죠. 극설교집의 상황이기 때문에 병자시 그닥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정해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할 수 있다. 근데 경금 자체가 약하다. 술에 통근된 것이 약하기 때문에 이 경금은 그야말로 작은 손톱만한 그냥 작은 무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갖다가 정화로서 단련한들 얼마나 큰 기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며 또 정화를 써야 되는데 해 뿌리를 둔 임수 두 개가 투출돼서 정화를 갖다가 이렇게 극하려고 하면 정화가 좀 화를 써야 되는데 물이 두 개가 첨간이 있으면은 그 수가 정화를 갖다가 억제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당치 못하겠죠. 일간이 약한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가 세력이 있어서 초봄에 수가 많으면 한습해지고 화를 갖다가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지 못하다. 단 정축시가 되면 이거는 이제 인수두개가 크게 뿌리를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문제는 뭐냐면 인월의 경금은 어차피 경금이 뿌리가 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병화든 정화된 화를 써야 되는 상태에서 임수 두 개가 투출하는 것은 좋지 못하죠. 임수 두 개가 약하다 하더라도 축에 간신히 통근하죠. 인월에는
경금은 물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물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임수 두 개가 투출되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좋지 못한 그런 국세가 되겠고요. 무인시 이렇게 되면 지지로 뭐예요? 임목 세 개가 또 임목 세 개가 있고요. 무토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 무토가 경금을 생해줄 것 같은데 무토는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토는 건토죠. 건토는 경금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금을 갖다가 매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좋지 못하다. 김효시도 기토가 있다 하더라도 너무 약한 기토이기 때문에 온당치 않고요. 신사시, 이모시, 아까 말씀드렸던 이모시가 됐을 때는 이거는 지지로 화곡을 형성하죠. 임수 세 개가 있다 하더라도 지지의 뿌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임수도 세력이 왕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지지로 땅속에서는 마그마가 벌벌벌벌 끓고 있는데 그 위에 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이 증발돼서 날아갈 것이고 경금은 녹아버리게 될 것이다. 지금 일본이 문제가 뭐냐면 눈은 지금 거의 4m 이상 될 정도로 폭설이 내리는데 땅속에서는 마그마가 활동을 하고 있어서 액상화된 마그마가 막 올라오고 막 그런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 게 위에서는 폭설이 내리는데 땅속에서는 마그마가 끓고 있는 그런 국세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갑신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천간으로 간목이 투출된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한 것이 문제였죠. 그래서 신금에 뿌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경금은 단련해야지만 용도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화가 술중자가 인중평화 이거 가지고는 크게 화로서의 용도가 없을 것이고요. 을요시 이렇게 됐을 때는 유의 뿌리를 둘 수 있죠. 제가 갑신 을요시가 좋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약했던 경금이 통건했다라고 하는 정도에서 좋은 것이지 경금이 예를 들어서 정화로서 단련을 받아서 기물을 만들어서 귀가 드러났다 이런 개념으로서 좋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의 명식은 썩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금이 약했던 경금이 그래도 경금으로서의 어떤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일단 일간이 왕해진 상태가 돼야 된다. 그 연후에 대운에서 조우가 되건 화운을 가서 조우가 되고 경금을 단련하게 되면 그때는 경금으로서의 귀가 드러나겠지만은 원국 자체에서만큼은 그래도 일간이 왕한 쪽으로 가야 된다. 만약에 여기서 신시라든가 유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병자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금수운으로 간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온당치 않은 것이죠. 금수운. 특히 금운은 모르겠지만 수운 가게 되면 이것도 자수가 엄청나게 세력을 얻기 때문에 별로 좋은 국세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주말 토요일 잘 보내시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